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남들의 눈빛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남들에게 돈 없는 사람으로 얕보이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무리하게 밥값을 계산하고 밤새 날아온 카드 결제 문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쉰 적 없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누군가 먼저 계산하려 했을 때 속으로는 아 제발 내지 말라고 빌면서도 손은 이미 지갑을 향해 뻗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영수증을 받아들고 속이 쓰려오는 그 감각. 분명히 내 형편에는 무리한 금액인데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지 않으면 내가 왠지 쪼잔하고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 두려움 하나가 내 한 달 생활비의 일부를 단 한 번의 식사 자리에 날려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들의 시선에 맞춰 내 진짜 모습을 포장하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지독한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으려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 동료나 지인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박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교하고 더 비싼 형태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모임에 나갈 때 입을 번듯한 옷이 없어 작아지고 친구의 번쩍이는 외제차나 명품 가방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내 인생 전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 억지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거치레를 하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제차를 보며 내 차가 부끄러워진 순간 실제로 내 차가 달리는 성능이 떨어진 것입니까? 그 명품 가방을 보며 내 가방이 초라해진 순간 실제로 내 가방이 물건을 담는 기능을 잃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비교라는 그 순간적인 감정이 아무런 문제도 없던 내 삶을 갑자기 결핍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남들의 알량한 부러움을 사기 위해 내 피 같은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돌아온 조용한 밤이면 텅 빈 통장 잔고만큼이나 내 가슴속에도 시리도록 차가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 지갑을 열었는데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그 멋있어 보임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 자리가 파하는 순간 사람들은 누가 밥값을 냈는지 이미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체면과 거칠애라는 화려한 독약이 우리의 맑은 영혼과 든든한 노후를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독약의 가장 무서운 특성입니다. 한 번 무리해서 냈으면 다음에도 내야 할 것 같고 한 번 좋은 옷을 입고 나갔으면 다음에도 그만한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은 계속 올라가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출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도대체 이 쳇바퀴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당신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행복을 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지도 않는 타인의 변덕스러운 머릿속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 하십니까?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 사람들은 과연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오늘 식사 자리에서 지갑을 열었는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할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걱정, 자신의 불안,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바삐 굴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시선은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껍데기를 치장하는 우리에게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번쩍 드는 차가운 일가를 날립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천박한 곳이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바쳐 그 안에 자리 잡으려 했던 곳이 사실 내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초라한 곳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잔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솔직하게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며 평생을 바칩니다. 좋은 옷을 사는 것도 비싼 차를 모는 것도 화려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그 이면에는 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타인의 시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얄팍한 잣대로 잠시 비교하거나 잠깐 질투할 뿐 당신의 진짜 고통과 삶의 무게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타인들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리해서 지갑을 열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내일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설령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저 사람 꽤 여유 있나 보다라고 잠시 생각했다고 해도 그 생각이 당신의 삶에 단 한 가지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의 통장 잔고를 채워준 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이 아플 때 곁에 앉아 있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의 밤잠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좁고 초라한 남들의 머릿속에 내 행복의 열쇠를 쥐어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짓입니다.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되는 삶. 그 삶은 영원히 남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단 1초짜리 부러운 눈빛을 사기 위해 당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노후 자금을 불태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을 20년 후 나 자신을 위해 쌓아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 허영을 위해 세어나가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2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매달 20만 원이라면 4,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복리 이자와 투자 수익까지 더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 당신이 남들의 시선을 위해 쓰고 있는 그 돈의 진짜 가격표는 단순히 지금, 당장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20년 후, 30년 후 당신이 가질 수도 있었던 안전망의 가격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과시를 위해 돈을 쓰는 행위를 가리켜 내면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가장 서글픈 발버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속이 텅 빈 사람일수록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남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내면이 풍요롭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비싼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끊임없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화려함 뒤에 얼마나 허전한 내면이 숨어 있는지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산 명품 가방의 기쁨은 채 몇 달을 가지 못합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짜릿함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무뎌지고 어느 순간 그 가방이 그냥 내 물건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더 새롭고 더 비싼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허영심의 쳇바퀴입니다. 이 쳇바퀴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손에 넣어도 그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그 만족감이 사라지면 또 다른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 쳇바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결코 도착하지 않는 지평선을 향해 평생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 보기 좋은 사치품에 당신의 귀한 돈을 탕진하는 사이 정작 당신이 병들고 약해졌을 때 당신을 지켜줄 재산이라는 방파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버텨낼 수 있는 돈,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시간을 살 수 있는 돈. 이것들이 노후에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진짜 방파제입니다. 그 방파제를 지금 조금씩 팔아서 남들의 1초짜리 시선을 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삶의 끝은 결국 누구의 온기도 없는 비참한 노후 파산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그때 가서 당신 때문에 잠시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 중 아무도 당신 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부러워한 이유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이 그 순간 그들의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사라지면 그 부러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번쩍이는 명품 옷과 비싼 자동차의 껍데기를 모두 훌훌 벗겨내고 났을 때 거울 앞에 덩그러니 선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혼동합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고 착각하고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가 내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을 모두 걷어냈을 때 남는 것,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어떤 물건보다도 값진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과 자존감은 내 몸에 걸친 물건의 가격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입어도 말 한마디에 소인배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도 행동 하나하나에서 깊은 인격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자꾸 물건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면을 채우는 것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돈만 있으면 당장 살 수 있지만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돈이 많아 보이게 흉내를 낸다고 해서 얕은 영혼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숭고한 삶의 궤적이 결코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오며 견뎌낸 날들, 버텨낸 새벽들, 사랑했던 사람들,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것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품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가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면이 꽉 찬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든 우러러보든 눈꼽만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의 시선에 덜덜 떠는 사람일수록 남을 깎아내리고 거칠애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이 과시의 진짜 뿌리입니다. 타인에게 돈 많은 사람으로 증명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너무나도 귀하고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믿는 사람에게는 남들의 시선이라는 족쇄가 더 이상 발을 붙들지 못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전전긍긍하던 그 숨막히는 감옥의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세상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워지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감옥 안에서 살아오셨다면 아마 그 감옥이 감옥인 줄도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왔는지를 미처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어떤 차를 타든 어디서 밥을 먹든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도 수근거리지 않는다고.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리해서 남의 비위를 맞추고 억지로 지갑을 여는 그 바보 같은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이고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심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작아도 됩니다. 오늘 한번 바깥 계산이 부담될 때 솔직하게 오늘은 제가 좀 빠듯해서요라고 말해보는 것.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소박한 옷차림이나 차를 보고 무시한다면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쾌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닌 껍데기만을 보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가치를 물건의 가격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기 위해 내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를 얕보는 것을 나는 나쁜 인간관계로부터 걸러지는 일종의 필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는 순간 시장통에서 3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고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남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에서 옵니다. 내 행복의 기준이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내면에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는 남의 시선을 위해 내 지갑을 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 돈을 오직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 영혼이 기뻐하는 소박한 일에만 쓸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체면을 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 후반전의 가장 위대하고 짜릿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사지 않는 것, 무언가를 내지 않는 것에서 얻어집니다.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안에 이미 그 자유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남의 시선이라는 안개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숨통을 조이던 그 알량한 체면과 허영심의 쇳덩이 같은 갑옷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던지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갑옷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그 갑옷을 입고 있는 동안 당신은 진짜로 편안하셨습니까? 그 갑옷이 당신의 숨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더 피곤하고 더 조이고 더 힘드셨습니까? 갑옷은 전쟁터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을 전쟁터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갑옷을 벗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억지 웃음을 짓느라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됐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깊이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게으르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오래된 믿음을 한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차갑고 가벼운 눈초리는 당신의 빛나는 인생에 티끌만 한 흠집도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당신의 삶의 무게와 가치를 단 한 푼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 당신이 견뎌온 무게, 당신이 지켜온 것들. 그것은 누군가의 시선이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향해 있던 그 불안한 시선을 거두어 지치고 상처받은 내 진짜 영혼의 목소리에 다정하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얼마나 오래 외면해 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주어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반드시 가장 먼저 들어주셔야 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가 수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이 문장 하나를 오늘 밤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무언가를 사고 싶어지거나 지갑을 열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느껴질 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의 시선을 위한 것입니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바꿔나갈 것입니다. 오늘 밤은 남들의 시선과 평가라는 무거운 짐을 현관문 밖에 시원하게 내다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맑은 마음으로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아주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보기 싫고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셨으니까요. 그 용기가 앞으로의 날들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오늘 이 이야기처럼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는 곳입니다.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누군가 진작 말해줬더라면 덜 아팠을 그 말들을 이 채널에서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채널이 그 곁에 있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 이어가는 곳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영혼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곳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조금 더 가볍게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이 목소리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